I'm getting hype, bitch. 오늘 만나보실 모델 BMW X5인데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고 BMW도 X5에 대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내놨습니다. BMW는 페이스리프트를 LCI라고 부르죠. 외관만 보면 그 변화가 조금은 적게 다가오지만 나름대로 디테일들을 보면 바뀐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성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 모델 은근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BMW X5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언뜻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죠. 그러나 디테일을 손봐 신차의 매력을 살렸습니다. 이번 변화의 중심은 헤드램프에 있는데요. 기존 대비 약 35mm 가량 얇은 디자인을 사용해 날카로운 눈매를 갖게 했죠. 최신 BMW의 트렌드에 따라 화살표 모양의 디자인도 넣었고요. 램프 안쪽에 블루 컬러 장식이 보이죠. 예전에는 레이저라이트 탑재 모델의 상징이었는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멋을 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키드니 그릴도 달라졌는데 세로줄이 조금 두툼해졌죠. 크롬 컬러도 펄이 약간 들어간 느낌을 살려줍니다. 또한 일부 모델에 쓰였던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도 신차의 매력을 살려주기 위해 들어갔죠. 범퍼는 좌우를 중심으로 역삼각형 형태를 보여주는데 공기 흡입구 디자인을 심플하게 다듬은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 실루엣은 기존과 같은데요. 그래도 공기 배출구 형상과 캐릭터 라인을 손봐 새로운 느낌을 살리고자 했죠. 도어에 소프트 클로즈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휠은 21인치가 사용되는데 전륜 275, 후륜에 315mm급의 넓은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교체할 때 조금 비싸겠죠? 후면부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테일램프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L자 형태를 위아래로 마주보는 형태로 꾸몄죠. 실내는 의외로 달라진 느낌이 큰데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장해 최신 BMW 모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4.9인치를 사용하고요. ID.AC 탑재되어 있는데 X5를 시작으로 8.5 버전이 무선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른 차종을 가지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다른 모델들은 하드웨어 스펙이 달라서 8.5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네요. 눈에 띄는 것은 조수석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화살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고 끝부분에 모델명인 X5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밝기나 색상 조정도 가능하고요. 좌우측 송풍구는 실버톤으로 감싸져 있는데 틴팅이 진하면 주간 또는 야간 주행을 할 때 난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후방 시야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사이에 각 버튼들이 위치해 있는데 주행 모드 변경 또는 기어 변속을 할 때 주로 사용되죠. 기어 변속 레버가 작아졌는데 쓰기는 편하긴 한데 의외로 이런 형태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최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크리스털 디자인도 멋스럽죠. 부가 기능으로 무선 충전 데크도 있는데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충전 출력이 높지 않아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과 음악 감상을 함께하고 있을 때 이때는 충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갤럭시 플립과 같은 스마트폰은 온도가 높아져 연결이 끊어지거나 가끔 기능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좌석 컵홀더에는 냉온장 기능이 있는데 의외로 온도 변화가 커서 쓸만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입니다. 모델에 따라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음과
고음 모두 볼륨감은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은 무난한데요. 승차감도 좋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5인승인데 7인승 모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무난하며 반듯해서 짐을 싣기 편한데요. X5가 꾸준히 사용한 스플릿 트렁크 도어도 사용 편의성을 높여주죠. 에이다스 기능도 충실히 들어갔고 사용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시간이 10초에서 약 5초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카는 BMW 공식 딜러 중에 하나죠. 내셔널 모터스에서 지원해 주셨는데요. BMW 코리아도 다양한 차들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딜러분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게 그 공용으로 쓰는 전화번호라고 해요. 네,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차량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여담인데 제가 그 차를 구입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해 볼까요? 자, 최근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환경인데, 자, 지금처럼 부드럽게 가속을 할 때 우리가 시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뭘까요? 자, 가다 서다 하는 구간은 대부분 0에서 30km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때 차가 정지하고 다시금 가속되고, 이 과정이 은근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차가 울컥거린다든지 하면 다른 승객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미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 지금은 시동 자체가 걸리는 것도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가속 페달을 출력이 있는 만큼 한 5%만 밟아도 지금처럼 부드럽게 앞차와 페이스를 맞춰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하면 가속 페달을 지금 한 80% 정도 밟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요구하는 파워, 그거보다도 사실상 넉넉한 힘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숙성을 비롯해서 기본 성능 부분에서 크게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는 7인승 버전도 나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승차감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멀형의 X5를 이용한다면 대부분 가족을 위한 그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 그리고 이 쇼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연속된 요철로에서도 승차감 저하라는 부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 과속 방지 턱 넘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30, 40, 50, 대부분 50km 정도에 이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리어 서스펜션에서 탕 하고 받아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승차감에 대한 아쉬움을 주는데, 그와 같은 속도로 가속 방지 턱을 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얘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현재 X5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좋은 수준의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에어 서스펜션도 세팅을 못하면 일부 조건에서 승차감 저하가 있는데, 현재 X5는 뭐 나름대로 오래 이와 같은 하드웨어를 써온 만큼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뒷좌석 승차감도 무난한 편이에요. 특히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 뭐 앞좌석에서도 그렇지만 리어 서스펜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승차감은 특히 그러한데, 자, 어떤 쇼크가 들어올 때 이때도 적정 수준의, 그리고 리바운드가 또 너무 강하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반발력 때문에 차량 자체의 이제 안정성이죠. 스테빌리티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승객이 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잘 완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 모드는 노멀을 유지하고 있고, 에코 프로 모드로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연비를 높이기 위한 세팅이 이루어지는 만큼 가속 페달을 뭐 끝까지 밟더라도 최대 파워의 한 80%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약간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워낙 힘이 있는 차라 80%만 해도 사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속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직진성 좋고요. 자, 스피드미터 상으로 시속 200km를 넘어섰어요. 자, 좀 뱅크에 들어가니까 살짝 제가 안전상 속도를 좀 제어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면이 살짝 튀는 그런 구간인데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되겠는데요. 제원상 탑 스피드는 시속 250km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일로는 155마일에 맞춰져 있는데 이제 리밋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후반에서 220km 이후로는 가속이 약간 더딘 느낌이 있는데 그 이상의 고속 영역에서 쭉 뻗길 원하신다면 이 위로 있는 60i 또는 M 버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신 비용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확실히 SUV로 튜닝이 되어서 스포츠 모드, 댐퍼가 스포츠로 있는데도 이 불안감이 없다는 점이 좋습니다. 카이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가끔 이제 카이엔을 사시는 분이 많은 그 컴포트에 대한 요소를 감안하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이엔은 애초에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가 만든 SUV죠. 그래서 승차감도 조금 단단한 편입니다. 대신 그와 같은 안정감을 기반으로 둔 세팅 덕분에 초고속 주행 능력을 비롯해서 서킷에서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반면 이 BMW는 본격 M 모델이 아닌 현재 같은 노멀 모델 혹은 M 패키지 모델인 경우는 초고속보다는 일상에서 편안한 주행을 위한 세팅을 취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실 차는 잘 나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BMW X5 40i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은지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5.3초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밀려나는 경우도 5.4초대인데 BMW가 발표한 공식 기록이 5.4초거든요. 예전에 BMW는 공식 발표 기록보다 실 기록이 상당히 좀 늦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휠을 끼우든 예전에는 작은 사이즈의 휠을 끼웠을 때만 제 성능이 나왔는데 지금은 큰 사이즈의 휠이 채용되더라도 발표치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포르쉐, 아우디, BMW 이와 같은 브랜드들이 그런 이제 발표 수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아쉽게도 벤츠는 항상 한 0.12초 혹은 많게는 0.5초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X5 40i 이와 같은 힘으로 시속 200km까지 밀어붙였을 때는 어떤지 볼까요? 네, 21초대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성능일까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딜러에서 빌렸었던 AMG 43 혹은 GLE 53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하더라도 더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발진 가속 성능 부분에서는 BMW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승차감 그리고 연비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자, 제법 체격이 있고 무게가 나가는 SUV인데 잠시 무게 볼까요? 자,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이로 인한 이제 한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수치일 뿐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한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좀 더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움직임도 민첩한 편이고. 자, 그럼 주행 연비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에서는 평균적으로 13에서 많게는 14km를 1리터로 갈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3.5 정도를 보는데 이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는 SUV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네,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내 조건으로 들어가면 에어컨을 이제 뭐 블로어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에서 20%대를 켜거든요.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한 10, 많게는 15% 떨어지는 그런 실주행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예전보다 좋아진 것은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로 인한 이점 매우 크진 않습니다. 뭐 벤츠 같은 경우는 20마력대, 지금 BMW는 10마력대를 쓰고 있어서 이것 자체가 매우 극적인 그 파워의 상승, 여기까지 만들어주진 못하지만 약간의 순발력 강화라든지 이 저속 구간에서의 MVH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죠.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BMW는 핸들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튜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일부 저속 구간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을 끼고 있고 전륜에 275mm, 후륜에 315mm급 타이어를 장착한 만큼 편평비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접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노면에서 오는 짜잘한 쇼크를 캐빈으로 넘기는 부분, 실내로 넘기는 부분에서는 GLE를 비롯한 일부 이제 컴포트 지향 SUV들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 카이엔의 터보급처럼 그렇게 매우 날카로운 또 그 정도는 아니면서 타 모델처럼 또 너무 유한 그런 또 애매한 그런 포지션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스포티한 이들이 얘기하는 S8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확실히 여러가지 BMW는 이런 건 잘해요. 지금 노멀 상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바디 롤 자체는 허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의 스티어 특성, 약간 언더에 맞춰져 있고 밀려날 때 가볍게 DSC가 개입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티어링을 조금 격하게 움직이거나 슬라롬 같은 환경이 되겠죠. 시속 100km에서 시험했을 때도 거의 DSC의 작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를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처럼 이제 미디어로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제조사 혹은 이제 공급사들, 부품 공급사들의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접근하면 일반 주행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은 한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불안불안한 차는 자세 제어 장치가 계속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가해서 제동거리를 늘리는 문제도 만들어내죠. 반면 이 자세 제어 장치가 최대한 늦게 개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본 성능의 여유폭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X5도 그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츠로 가볼까요? 브레이크 페달 밟았을 때 나름대로 민첩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좋고, 제동 성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36m대를 기본으로 끊고 최장으로 늘어나더라도 38m대 이상으로 넘어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7m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여유로운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매칭되었을 때 꾸준한 지속성을 유지해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끔은 브레이크 성능은 좋은데 타이어가 성능을 지지해주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차들도 있거든요. 연합인데 가끔 이제 브레이크 튜닝을 하시는데 타이어는 나쁜 걸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노멀 사양의 브레이크보다 제동거리가 오히려 확 하고 강하게 잡으면 타이어의 스트레스가 다 몰리거든요. 오히려 더 나쁜 제동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능을 높이고 싶다면 셰시, 브레이크 그리고 타이어는 항상 한 세트로 가야 되니까요. 달리는 느낌도 좋고 스티어링 휠 약간 언더베이스인데 이 정도면 이 등치급 SUV로서는 거의 이제 뉴트럴로 봐도 좋을 정도의 확실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롤은 분명히 약간 허용을 해요.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다듬어진 모델보다 허용은 하는 편인데, 와, 서킷 가서 달린다고 해도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달릴 만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로 서킷을 달릴 때 부담이 되는 건 아마 타이어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앞서 보셨겠지만 ID8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8.5로 가면은 조금 더 나아지긴 하는데 뭐 이제 향후에 업데이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 또 뭐 익숙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쓸만하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기능이 이제 뭐 유튜브 시청 이런 것들인데 현재는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ADAS 성능 자체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차가 끼어들었을 때 이 차선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도 부드럽게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승차감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제어 자체를 잘해주는데, 이전에 있던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을 보면 여기 이제 버튼이 원래 두 개가 있어서 ACC를 사용하고 있을 때 차선 이 거리를 내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을 설정을 하는데 직접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눈에 띄네요. 이런 기능은 다시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모델 뭐 소소하게 기능을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부가 기능으로 자동주차 기능이 플러스에서 프로페셔널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주차 공간 인식도 잘하고 직ጓ과 평행주차 모두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왔던 길을 그대로 후진해서 나갈 수 있는 후진 어시스트 기능도 50m에서 200m까지 거리가 연장되었고요. 리모트 컨트롤 파킹 기능이 생겼고 주행 저장 기능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 기능은 최대 10개의 움직임을 기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주차장에 들어가서 일정한 궤도로 주행하는 패턴을 저장해 놓으면 GPS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장소로 갔을 때 자동으로 주차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에서도 작동하고요. 자, 이번에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뭐 어느 브랜드나 이제 매일매일 오르고 있어요. 다만 그래도 BMW는 할인이 약간 있는 편이라 그를 감안해서 볼 때, 그리고 현재 이 어떤 트렌드를 감안해서 볼 때는 싸다고 얘기할 수는 분명 없습니다. 뭐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의 폭 그리고 차량의 업그레이드 내용을 보면 또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수긍할 정도는 되지 않나 싶네요. 각사들이 이제 너무 차값을 올리고 있어서 이제 저희도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만난 BMW X5 40i 밸런스 좋고 기본 성능 좋고 거기에 이 승차감까지 잘 살려내면서 정말 뭐 셰시 세팅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충분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휠이 큰 사이즈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잘한 노면, 특정 조건에서 이 약간 통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도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그런 도로는 사실 1%도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하드함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 안에서 어느 정도 뭐 충분 뭐 때리거나 이럴 때는 부족함이 없었던 만큼 네, 이 차의 본질적 부분 그리고 핸들링의 재미를 아시는 분이 선택한다면 네,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은 BMW에 잘 달려주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X5 40i를 만나봤습니다.